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전용대로 합니다. 지금부터 2015 한국야구 개과학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제자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1인당 20분 발표 마치고 질문 수에 계시면 질의자는 시간 좀 많이 참여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발제자 스포츠 치의학과 프로야구 부상방지와 운동동작 조사에 대한 김현철 우추의 치과 대표 원장님 모셔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롯데 치과의 대표 원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발표해야 될 내용은 스포츠 치의학과 프로야구에 대해서 부상 방지와 운동 능력 향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실 거예요. 올해 이제 3월 20일 시범 경기에서 LA 다저스 오클랜드의 경기 때 그때 커쇼 선수의 모습입니다. Half of the third. Kershaw is down. 축구에 맞았습니다. 제 영상을 잘 That was a 보시면 broken bat, and it looked like it 쓰러질 got 정도로 큰 Kershaw 부상은 somewhere in the 아니었어요. cheek area. 자기 주저앉아 있죠. Don Mattingly immediately comes out along with everybody else. 찜닭 던지 Fortunately, 아니면 the ball 야구장이 came off of a 아까가 broken bat. 구강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 무릎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Spin on the curveball, relatively 손으로 만지고 short 있죠. distance, 안쪽으로. and same way now with a pitcher trying to get out of the way of a line drive. 찜닭다가 입안을 관찰하고 Dan Conti came sprinting out along with Don Mattingly. 본인은 괜찮다고 Apparently on 그러는데 top of everything else, 이 영상에 대해서 Clayton Kershaw can take a punch. 후반부에 다 기회가 이제 수능고리 부탁드릴게요.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야구 팬이랑 다 아실 텐데. 있죠. 원래는 이제 KT 위주의 피규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옛날에 구입할 때는 없어가지고 잘 안 들리나 보네요. 여보세요. 이거 잘 들리네요. 그래서 구입할 때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헐크가 이렇게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네요. 이게 원래 방향제예요. 이 피규어들은 이제 저희 치과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건데 매 해마다 위치가 바뀝니다. 그 페넌트레스 성적에 따라서 다 바꿔주고 있어요. 저희 실장인데 내일 다시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한국리틀야구연맹이랑 좀 반응 못하는데 리틀야구연맹이랑 사회인야구 커뮤니티 게임과 대한 스피어프에서 선수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이제 게임원에서 주최하고 OBS에서 후원하는 사회인야구 대회가 개막하는 날인데 거기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이제 베이스볼 퀴즈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1970년생입니다. 제 데뷔 사진인데 나름 귀엽죠. 그래서 이 1970년생이면 올해 나이 46인데 요 또래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야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이 초등학교를 다닌 시점이었는데 거기 시기가 고교야구의 최전성기였고 프로야구가 시작됐고 세계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서 여기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입니다. 제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대운동장 옆에 야구장이 있었어요. 한양대학교 야구장이 있었는데 맨날 한양대학교 야구 선수들 운동하는 거 구경하러 나갔었고요. 학교 끝나자마자 경북고와 대구상고 같은 대구 쪽 고등학교들이 여기서 한양대학교 야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대 80년대 4관왕 했던 경북고의 문병건 선수라든가 성민 선수 투구들을 바로 2m, 3m 앞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한 국가대표팀이 바로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그 선수들한테 이렇게 사인도 받고, 그리고 김일권 선수 사인, 뭐 이만석 선수 사인, 이거는 그 당시 감독이었던 어흥 감독인지 배성사 감독의 사인인 것 같은데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990년대에 야구를 볼 때는 스포츠 신문이 필수적이었죠. 그때 기록들을 항상 스크랩 해놓은 겁니다. 매일매일 스크랩을 이렇게 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 94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야구 직권 70경기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본과를 들어가서 서본과로 들어가서 잘 보지를 못했죠. 2005년에는 2000년대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회인 야구를 했었는데 사회인 야구를 하다가 어깨 회전근개 부상으로 아파갖고 공을 던질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치과 의사로서 선수들의 스포츠 마우스가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수들은 밀피자구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다. 스포츠 치의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많이 생략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스포츠 치의학은 이제 대한 스포츠 치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운동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악구강약의 외상 방지를 주 목적으로 두으며 스포츠의 기록 향상을 위하여 여러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치의학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AC라고 원래는 미국 스포츠 치의학회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세계 스포츠 치의학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경기나 연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들을 예방하고 처치하고 하는 스포츠 메디슨의 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 손상에서 간단히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연조직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열상이나 좌상, 찰과상 등이 올 수가 있고 정출이라고 해서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지만 살짝 이동이 있는 정도로 그 다음에 측방 탈거라고 해서 옆으로 치아가 움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치저골의 파절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입이라고 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죠. 네, 완전 탈구, 완전히 치아가 빠지는 거예요. 이 완전히 탈구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완전 탈구는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됩니다. 치근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치주인대가 탄성을 갖고 있어서 약해서 잘 빠져요. 주의사항인 거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도록 하십시오. 물에 씻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땅에 떨어졌는데 막 깨끗이 씻는다고 물에 흐르는 물에 막 씻어요. 절대로 안 되고요. 물에 담가도 안 되십니다. 만약에 이 치아가 빠졌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입안에 있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빠진 부위에 바로 껴넣으십시오. 그리고 치과로.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탈구 치아가 보존할 수 있는 보존 용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그냥 넣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유에 담아놓거나 식염수에 담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30분 내로 치과로 가야 됩니다. 30분 내로 치과로 와서 다시 재식수를 했을 때 성공률은 95% 이상 성공합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어가면 30%, 90분 넘어가면 7% 미만입니다. 임플란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30분 내로 와야 된다는 거. 치아가 이렇게 깨지거나 치조골이 골절이 오기도 합니다. 앞골이 골절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서 앞골이 골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골 골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관절 손상될 수가 있어요. 앞관절이라고 하면은 측조골과 하악골이 이루는 관절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악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어 있죠. 이 관절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관절 원판이 들어가 있어요.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위에서 하악과도와 관절 와 사이 디스크가 들어있죠. 이 부분이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손상은 어떤 기전으로 일어나냐면 하악골이 충격을 받으면 앞관절 주위에 디스크라든가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받고 일시적인 손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에서의 손상을 대충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어느 부위에 어떤 손상을 받느냐 하는 연구들이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내용도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치의학회에서는 이런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을 어떻게 예방하고자 하냐면 스포츠 마우스 가드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마우스 가드는 많은 분들이 마우스 피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1980년대 이후에서는 실질적으로 마우스 피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권투 선수들이 입안에 끼는 거로 잘 알고 계시죠. 자, 스포츠 마우스 가드는 무엇인가? 외상으로부터 치아와 치주를 보호하고 구강 외상을 줄이는 목적으로 장착되는 구강내 탄성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위쪽에 장착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장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클래스 3, 그러니까 부정교합일 경우에는 아래턱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마우스 가드의 종류를 보면은 기성품입니다. 마우스 폼드는 기성품인데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커스텀은 주로 이제 치과에서 만드는 맞춤형이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많은 기성품들이 있습니다. 싼 거는요, 4,360원짜리 있어요. 보통 한 1, 2만 원대, 2, 4만 원대로 형성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성 마우스 가드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잘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성 제품을 사용하던 야구 선수인데 잇몸이 연조지 상처를 입거나 그리고 입을 벌리면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에 문제가 있고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 스포츠 마우스 가드는 이런 스포츠 손상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오히려 스포츠 손상을 일으킵니다. 턱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좋지 않은 냄새도 있고 구토 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마우스 가드를 사용할 때 이런 제품을 먼저 접근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마우스 가드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게 돼요. 이런 제품을 사용해봤더니 불편하더라고. 마우스 가드는 이렇게 불편한 거구나 하니까 이거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주는 걸 사용하는 환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불편하지 않다. 유지력을 보면 이렇게 보이려는 바이트. 뜨거운 물에 담가서 조절하는 것의 유지력은 2.5N을 보는데 맞춤형으로 만드는 9.8N.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해도 안 빠질 정도로 강하게 들러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구강 구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세식해 유지력의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냄새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제품도 나와요. 뭐 레몬 향이 있다. 꽃향기가 난다. 얼마나 냄새가 안 좋으면 이런 제품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맞춤형 스포츠 가드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서 구강내에 장착하게 됩니다. 위에 거는 그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들 거고 리트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 거고 4인 야구 선수 겁니다. 4인 야구의 부자지간의 마우스 가드 두 분이 같이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는 재료는 이제 EVA라고 그래요. 요거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주로 레이어로 만듭니다. 두 겹, 세 겹으로 만들어요. 한 겹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그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한 겹, 두 겹. 두 겹으로 만드는 이유는 한 겹으로 만들면 같은 두께에서도 이 인사이드 쪽에, 그러니까 앞니 앞쪽이 얇아지게 돼요. 두 겹으로 만들면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뭐 충격 흡수를 하는 거나 밴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같은 두께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 흡수량이 들고요. 밴딩에 대한 저항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런 레이어로 만들고요. 이 충격 실험하는 진짜 실험에 재밌는 게 야구공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구공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아가 얼마큼 변이 되나에 대한 이런 실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가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뭐 8.63 정도의 변이를 했다면 4mm 플러스 2mm, 6mm 두께로 만드는 보통 야구 선수들한테 만들어준 두께입니다. 3.6 정도로 반 이하로 줄어들죠. 충격이 제일 대국시니까 첫 번째 여분이 얼마큼 가해지는 걸 줄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보이는 바이트는 약 4.8%를 줄여줄 수 있는데 야구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미디엄 사이즈는 46.2%를 줄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스포츠 마우스 가드들을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럴 때
야구는 미디엄 사이즈를 보통 이제 이게 2mm 플러스 3mm를 하거나 저는 이제 3mm 플러스 3mm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자, 스포츠 마우스가드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턱관절 충격을 받았을 때 아가금 영역의 연조직을 보호하고 손상을 방지하고 앞관절 및 앞골 및 턱관절 상해를 방지하고 이건 논란이 있지만 뇌진탕을 예방하고 심리적인 효과와 운동 능력 향상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의학 부상은 주로 외부 타격에 의해서 오고요. 교합력에 의한 손상은 외부 타격이 없더라도 자기가 씹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오버유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에이징 팩터라고 부르죠. 일반적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힘으로 계속 씹으면 치아가 손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어금니에서 가장 큰 힘을 낼 때가 자기 몸무게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의 경우에 20대 남성은 뭐 66.9kg 정도의 힘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운동선수들은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에 더 큰 힘이 가해집니다. 투수는 약 80kg, 타자는 100kg 정도의 힘이 가해져요. 우리가 치아를 꽉 물게 되면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교근의 힘이 팍 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운동선수들이나 일부 교합력이 센 환자들은 그 반사를 이겨내고 본인 스스로의 의지하에 더 큰 힘으로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더 큰 힘으로 무니까 손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마우스가 된 충격 흡수를 보면 응력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냥 결과만 좀 보겠습니다. 유한 요소 분석을 한 건데 수평 충격이나 45도 경사 충격이었을 때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면 최소 7.6배에서 최대 56배까지 응력 전달이 차이가 나고요. 응력이 잘 분산되는 거로 나옵니다. 턱관절에 있어서의 부상관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턱관절이 하악과드와 상악골 사이에 관절에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 노래 디스크가 있는 겁니다. 스포츠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아가 몰리는 거를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원래 치아가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그러는데 안정이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악과드가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 과두로 전달되는 힘이 적게 되고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교합력에 의한 손상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무된 거 보시죠? 일반인들인데 딱딱한 거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치아가 파절돼요. 금가고 깨집니다. 과도한 힘이 발생되면요, 치주인대 조직이 염증이 생겨서 염증 때문에 물 소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이 일어나고 잇몸뼈가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격뿐만 아니라 씹는 힘에 의해서 턱관절 손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저희 환자 사진인데 요건 사진 찍지 마십시오. 환자 사진인데 거의 반 이상 치아가 갈려나가 있어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왕정치 선수가 이렇대요. 자,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나중에? 이거 치료하려면요, 모든 치아 다 깎아서 씌워야 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못해요, 비용 때문에. 28개 치아 모두 깎아서 치료하면은 4자릿수 비용이 나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수 시절에 부상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은 요즘 이제 평균 수명이 되면서 80대 인생을 바라보는데, 은퇴하고 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모든 치아가 다 시큰시큰 다 아파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치아 다 신경치료하고 다 씌워버려야 되죠. 막아야 되겠죠. 뇌심타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이 연구는 1967년대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그러니까 카데라에서, 그러니까 시체에서 이루어진 연구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래턱에 충격을 가했을 때 두 개 내압의 변화가 반으로 줄어들고, 두 개골의 골 변형량도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뇌진탕을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아니라는 철도 있습니다. 부상 방지에 대한 측면을 보면 스포츠 마우스가드의 충격 패턴을 보면 타임 에어리얼 일러스티사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력은 시간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마우스가드의 다음은
닫는 동안 밀려 들어오니까 시간이 늘어나고 충격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응력은 단위 면적당이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면 살짝 닿아요. 근데 스포츠 마우스라를 사용하면 닿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응력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비탄성 충돌은 이게 완전 탄성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스포츠 마우스 가드가 탄성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자기는 변화해버리고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어 버리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부상 방지가 되는 거고요. 이 뇌진탕 방지 효과의 논란은 이런 효과가 있더라도 하지만 없더라는 논문도 있어요. 마우스 가드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뇌진탕 발생률에 통계적인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문도 있고요. 사실 뇌진탕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빠른 속도에 의해서 움직일 때 뇌가 찌그러들면서 일어나는 게 뇌진탕인데 뇌진탕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하악골에 위압이 가해졌을 때 상악골 턱관점이 두 개의 골로 전달되는 힘을 흡수 분산시켜 줄 수 있다.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위턱에 가해졌을 때 힘이 전달되는데 여기서 일단 흡수를 하고요. 아래턱에 가해질 때는 아래턱으로도 전달되고 위턱과 부딪히면서 다시 전달이 되는데 이걸 흡수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부 주위근의 활동성이 커져서 이 두부가 고정되고 두부 회전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저작근 특히 4대 저작근이 있는데요. 이 턱 근육과 측두근이 가장 큰 힘을 냅니다. 이런 근육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머리를 단단히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보통 머리 무게가 포함해서 5에서 6kg 정도 되는데 강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꽉 물는 힘에 의해서 주위 근육들이 같이 꽉 물게 되는 근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뇌진탕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줄 때 발생하는 힘과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발생하는 힘을 비교해보면 가만히 있을 때 2배의 힘을 가해야 뇌진탕이 발생해요. 움직이고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고요. 운동 능력 향상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운동 능력 향상은 저작근과 TMJ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고요. 이제 신경이 치근막을 통해서 3차 신경, 내관, 대뇌로 가는 기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3차 신경은 아래턱 신경, 위턱 신경, 안신경으로 해서 내관을 통해서 3차 신경철을 통해서 내관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죠. 운동 능력 향상은 아까 말씀드린 4대 저작근, 교근, 측두근, 외측 육돌근, 내측 육돌근에 의해서 저작이 일어나고 이런 근육들을 이제 항중력근의 일부를 보는데 저작근, 항중력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들, 뭐 척추 직립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몸을 바르게 유지해주는 근육인데 이런 저작근들도 이런 항중력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씻는 데는 이 4대 저작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12개 정도의 종류의 근육이 힘을 낸다고 합니다. 등 근육, 가슴 근육 이런 근육들이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연계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원격 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교근이 활성화되면 가자미근이 활성화가 일어나요. 이 가자미근이 뭐냐면 가자미처럼 가자미근인데 호프만 안타를 보면은 교근이 활성화됐을 때 H가 진폭이 커집니다. 가자미근이 활성화돼요. 반대로 가자미근이 자극되면 교근도 자극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근육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몸의 근육들이 서로 연계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능력 향상을 교합력과 비교해보면 교합력이라고 하면 씹는 힘이에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교합력 높은 그룹들이 운동 능력들이 뛰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시가미 케이지라고 동경대 치대 교수인데 일본에서 이제 스포츠 치료를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껌 씹는 거 갖고 연구를 했어요. 껌을 많이 씹으면 악력과 배근력이 증가하고 균형이 더 잘 잡히고 동체 시력이 증가하고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지부심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를 할 때 이를 꽉 물고 딱 마음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를 꽉 무는 힘이 이러한 다른 전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운동 능력 향상에 대한 또 다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뉴로피지올로직 피드백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코티졸의 분비와 그 다음에
락테이드 레벨을 조절하는 게 피드백 자료인데 마우스 가드에 의해서 아까처럼 하악의 위치가 제 위치가 되면은 이 뉴로피지올로직 피드백이 방해를 받고 코티졸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락테이트 레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TMJ에서 혈관과 신경 개량성이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해서 산소 반류가 증가해서 신지구력이 증가하고 반응 성도가 증가하고 워밍업, 러닝, 쿨다운에서 심박수가 감소한다는 가설입니다. 아직 진짜 설은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를 이제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어깨관절 중속성 수축 운동 시에서 토크와 파워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부터 소프트 타입, 하드 타입으로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요. 신전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증가하죠. 다른 논문에서도 많은 게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까 페이지에서 하드 타입이라고 했던 거는 소프트 타입의 이런 스포츠 스플린트를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턱관절 치료 용도로 사용하던 장치입니다. 이제 이갈이나 이 양 습관의 치료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딱딱한 재료도 있고 얘네들은 충격 흡수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소프트 타입보다 운동 능력 향상에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계를 보고 있는데 박병호 선수가 일부러 나갔는데 입에서 뭐 빠지더라고요. 내밀더라고요. 입에 뭐 끼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뭐 정확하진 건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는 소프트 타입 같아요. 아니 하드 타입 같더라고요. 아마 이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운동능 향상에 대해서 뭐 모글 수치피에 대해서 이런 스포츠 스프린트에 연구를 해보면은 착륙했을 때 그 근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저작근 활성화가 과연 이루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등척성 수축 근육에는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무릎을 피는 이런 거 같은 거는 도움이 되지만 등속성 수축 근육에는 역효과가 발휘된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이라든가 그래서 힘껏 버티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거리 선수들 출발할 때 잘해. 이럴 때는 도움이 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운동 능력 향상에 대한 논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경대 교수의 책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 구입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올해 출판된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고시행의 단골로 출전하는 고등학교 야구를 맡은 감독은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고 나서 홈런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즈미 히로야스라는 이제 스케이트 선수인데 그 세계팀 옷을 입을 때 자기가 만드는 이 스포츠 스프린트를 사용했지만 어릴 때 천지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중지했다. 또 내가 진짜 알았던 이금 선수는 이 장치를 사용해서 교합을 늘려주고 나서 성적이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이렇게 스포츠 마우스 가드를 만들어주는 선수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뭐 어떤지 다 괜찮다 그래요. 이제 야구와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ASD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구는 리스키한 스포츠다. 매우 위험한 스포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부상이 굉장히 높다. 이 논문에서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임팩트 인저리가 가장 큰 스포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의 손상은 주로 어느 시기에 일어나냐면 하얗게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것처럼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7세부터 10세, 11세부터 13세 이 사이에 대부분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마우스 가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시야를 보고 하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손상을 보면 야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라는 거예요. 자, 이 논문은 1989년도 논문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2,470명의 풋볼 선수를 대상으로 했어요. 이 선수들 중에서 뭐 다른 스포츠를 할 때 어떻게 부상을 경험해봤느냐는 인터뷰에 자, 이 표를 보시면은 그중 2,167명은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300명만이 사용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2,000명 중에서 야구에서 마우스 가드를 사용했는데 부상 경험이 없어요. 300명 중에서 13명이에요. 13명이 아니죠? 31명이에요.
이쪽에서 각도가 안 맞아요. 400명 대 30명이면 10%죠. 2100명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비율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뇌진탕에 대한 효과 넘어갔네요. 뇌진탕 마찬가지예요. 한 명 경험했어요. 2000명 중에서 마우스카드를 사용했더니 300명 중에서 10명 경험했어요. 사용하지 않았더니 비율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구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부상은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 아까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야구와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년 18세 이하 미국 청소년 중 11만 명이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간답니다. 맞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입니다. 절반 이상이 머리, 얼굴, 치아에 발생하고 40% 이상 골절, 열상, 뇌진탕 2배 수술이 더 필요하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프로야구와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아까 커쇼 영상을 보셨는데 커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4년과 15년을 비교해봤습니다. 전체 성적은 비슷해요. WAR 수치도 비슷하고 전반기 성적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2014년에는 전반기 12승 2패를 하는데 후반기에서는 5승 6패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방어율은 1.76, 3.20 WP는 2.9, 0.5 이 WAR은 이게 이제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한 건데 거기서 WPA는 기간별로 이렇게 되는데 WAR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추정을 해봤어요. 2014년에는 한 4.0 정도 되는데 15년에는 0.7이에요. 차이가 나요. 그동안 팀은 14승 3패를 했고 8승 8패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반기와 후반기 기록을 비교해보면 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비록 2015년에 탈삼진 300개를 올렸지만 전반과 후반의 포션은 완전히 다른 선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보셨던 영상이니까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 후반에 매티니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는 치료했는데 하나는 뺐다 했습니다. 치아를. 이 3월이에요. 근데 7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커쇼에게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5월에 올라온 어느 기자분의 사실은 제목인데 제가 좀 갖다 썼습니다.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7월 24일 날 두 번째 완공을 하고 나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뱅팝에 문팅합니다. 7월 24일 날 기사가 이런 게 올라와요. 커쇼가 살아난 이유 505 피셜 어떤 기자분이신데 아까 제가 5월의 기사를 제가 인용한 구기자분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치과 치료가 끝났대요. 물론 커쇼는 원래 7월에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2013년에 7월에 선수상을 받았고요. 2015년에도 받았죠. 2015년은 7월 동안 4경기에 나와서 완봉승 2번을 했고요. 27인 동안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나왔어요? 치과 치료가 끝났어요. 물론 이거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 치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땀이 태어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계약이 연장됐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부담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치과 치료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요. 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워차이가 3.3이라고 했죠. 2014년, 2015년.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WAR 수치가 1당, 그러니까 대체선 승리 기여도가 1당 500만 불에서 700만 원 정도의 가치 있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3.3 차이는 200억이에요, 200억. 아까 그 부상은 200억짜리 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자,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지안칼로 스탠튼 선수, 마이애미 마리슨 소속이고 2008 3955의 아름다운 스탯을 자랑하고 있죠. OPS 9.5, 작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MVP 후보였어요. 커쇼와 경쟁을 하고 있었죠.
부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좀 느리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하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시즌 아웃 됐어요. 앞골 골절됐고요. 치아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MVP 2위 했어요. 물론 2015년에도 또 부상당했죠. 손가락 부상. 13년짜리 2,500억짜리 계약을 했지만, 자,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에요. 이렇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헬멧을 하고 나옵니다. 옛날에 신정수 선수 했던 것처럼. 요 지자라고 해서 지안프리오 지자라고 해서 지지 헬멧이라고 부른대요. 자, 많은 게 무서워요. 실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했던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요. 풋볼 헬멧도 막 쓰고 나와요. 자, KL로 가볼까요? 정근호 선수. 하나로 갔는데 감독님이 또 하나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겨우내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골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시범경기 못 나왔죠? 4월에 복귀했습니다. 노경훈 선수 한국 시리즈에서 큰 활약을 벌였는데 턱뼈가 골절됐어요. 6주간 악강 고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악강 고정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위아래 치아를 물린 상태에서 못 벌리게 합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6주간이라고 그랬죠. 6주간 밥을 못 먹어요. 빨대로 빨아먹어야 됩니다. 유동식으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6주간 악강 고정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성적 회복하는데 8월에 돼야 제 성적이 경기력이 회복됐어요. 다른 케이스 볼까요? 권양관 선수. 이걸 왜 넣냐면 원래 속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선수인데 이때 부상을 당하고 나서 제가 LG 팬님 때문에 잡았죠. 땅볼 타고 대시를 못해요. 부상을 할까 봐. 그래서 정반 앞쪽의 속이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손시현 선수도 부상당했죠. 야구 스포츠 마우스라드에서는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다른 노동물을 보면요, 야구의 부상률이 11.7%에서 37%라 그래요. 근데 7%만이 마우스가드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 통계입니다. 마우스가드를 사용하면은 약 30% 부상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사용을 안 하죠. 왜 사용을 안 할까요? 시간 거의 다 됐죠. 넘어섰나요? 2배가 좁아요. 자,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모델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슈퍼마리오 갖다 안 쓰겠답니다. 자, 마우스가드를 사용하면 이거는 약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튀어나와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걸까요? 내 얼굴이 어때서? 자, 결론을 낼게요. 사용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소년 청소년일수록 부상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식이 중요한데요. 이건 아까 논문에서 왜 사용하게 했느냐? 학교 룰이 58%, 코치 룰이 42%입니다. 하게끔 해야 됩니다. 청주초등학교 손영근 감독은 펑고 같은 데 무조건 안면 마스크 쓰게 한답니다. 무조건 쓰게 한대요. 안면 마스크를 쓰면은 병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어린애들이 수비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민트라고 대표 선수들 마우스가드 만든 거고요. 사회인야구 선수들은 다치지 않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아파서 그만뒀어요. 프로야구 선수의 부상, 성적, 연봉, 그리고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를 택할 것이냐. 문제는 관심과 시험이죠. 뭘 보고 마우스가드를 택하냐. 제일 많은 게 비용이에요. 비용. 비싸서 못합니다. 근데 이건 아빠, 아들, 딸인데 요거 만드는 비용이 보통 일반적인 크라운 하나 만드는 비용이랑 비슷해요. 임플란트 심으면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자,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 능력 향상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저희 실장입니다.
마스크도 끼고 있고요. 글러브 사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다른 바로 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낭비 주셔서 죄송합니다.